일단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방안을 수립한다.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제 하나의 데이터 셋이면, 그러니까 분석만을 위한 데이터 과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마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의 연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데이터의 유형이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민이 좀 있겠죠. 그냥 추상적으로 유튜브에 댓글 불러온다, 긁어온다, 뭐 인터넷에서 텍스트 분석 불러온다, 텍스트 불러온다. 자,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튜브의 댓글에 뭘 불러오는지, 그러니까 날짜, 내용, 뭐 작성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추가적으로 그 유튜브에 대한 어떤 분류, 제목,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구조화해서 불러올지, 가져올지에 대한 내용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내부 데이터냐, 외부 데이터냐. 내부 데이터가 좀 확보하기 쉽겠죠. 외부 데이터보다. 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해봐도, 뭐 도청이나 이런 좀 시단위의 큰 공공기관에서는 부서가 이제 엄청 많겠죠. 근데 이 빅데이터 팀에서 분석하려고 저기 무슨 그 경제과에다가 요청하면 못 준다. 그거 안 된다. 기다려라. 승인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상당히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기 전에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막 관두는 프로젝트가 예전엔 되게 많았어요. 실례로 그 저희가 이제 모 기관에서 공공기관 빅데이터 프로젝트 한 100건 정도를 성과를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실제 보고서, 결과물을 다 보면서. 그래서 돈이 하나당 한 5억 정도니까 거의 뭐 500억, 600억이 나간 그런 한 8년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한 두세 건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이건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데이터 확보예요. 어떤 시에서 CCTV 데이터와 거기 그 유동인구 데이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위해서 지역별 범죄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획도 괜찮아서. 근데 그때는 초창기라 데이터 확보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나 CCTV에 대한 보존기관, 관리 주체, 거기에 대한 업무 협조와 공조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CCTV 데이터를 거의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생각은 이제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그 끝은 좀 그랬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그 질병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감기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감기 위험도, 뭐 무슨 위험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역시 이제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2년 동안 거의 뭐 20억 가까이를 썼으나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홈페이지 하나. 딱 보니까 모든 지역의 감기가 똑같아요. 감기 정도가 보통. 뭐 별로 도움이 안 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데이터를 주는 시기가 실시간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그 데이터가 모 기관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이게 외부로서 뭐 확 이렇게 배포될 수 있는 기간 텀이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받았으면 3개월 후에 그거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보니까 너무 뭉뚱그린 거죠, 이게. 뭐 성별, 연령, 지역별로 어떤 평균이나 이 정도도 줬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제 뭐 몇 건, 진료 몇 건, 뭐 이 정도만 되었기 때문에
계획과 다르게 크게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지를 다 사전에 트라이 해보고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분석을 조금 해보고 야 이제 되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협조, 데이터 단위 기준, 뭐 이런 건 이제 월 단위냐, 일 단위냐, 이게 단위 기준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데이터, 우리가 일별 예측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일별로 실시간으로 쫙 들어오는데, 여기 데이터는 월별로 들어와요. 그럼 기준을 뭘로 머징을 해요? 두 개를 합치려면? 월별로 할 수밖에 없죠. 이 월 자료를 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하자면 또 할 수 있는데 정교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데이터 단위가 특히 시간이나 집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몇으로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따라서 이게 더 그 정교한 분석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좀 뭉뚱그리한 분석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시기, 단위, 데이터의 유형, 그 다음에 실제 그 제공기관과의 기관에서의 확보 시기와 실시간성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확보 단계를 보면 이제 목표 정의,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구사항 도출,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 확보 관리와 그다음에 정제, 저장 형태 이런 것들을 뭘로 할 것인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할 것인지,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안 수립.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카드 데이터나 유동인구 데이터는 카드사와 이제 통신사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모 도청에서는 거의 1년에 뭐 1억에서 2억 정도 카드 데이터를 이제 정리된 거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고, 통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할 때 무료라면 몰라도 유료 데이터나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력 투입 일정, 그다음에 이런 위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것에 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다시 말씀드려 이건 빅데이터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연구 방법론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헌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그런 이제 경쟁사라든지 비슷한 benchmarking 할 수 있는 데들을 연구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실증 분석, 그러니까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변수와 아웃풋 변수와 거기에서의 어떤 예상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모형화를 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게 모형하죠. 변수들이 있고, 자, 요 변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분류, 간단하게 이런 게 모형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해서 어떤 변수를 예측 변수로 설정할 것이냐. 요거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제대로 선정이 돼야지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인풋과 아웃풋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죠. 자, 이런 모형은 이제 가설적 모형이라고 하죠. 가설이라는 건 아직 해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 단계에 따르면 이런 것이 뭐 그 주가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 예측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질병 예측 분류라든지 이런 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선행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대안들이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제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들로 거치게 돼 있고요.